난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아빠 그 다음에 생각하고 멈춰있어. 그냥 시간 기다리는 거야? 글쎄 마음이? 그니까 그냥 절대 안 귀여워. 세리가 말해봐. 귀여워. 아 근데 그런 기사는 이상해? 귀여워. 정류장에서만 내리기 타야 돼. 그런 건 정류장에서 가야 돼. 얘네 해봐. 너 보이스 알아? 네. 지를 뻔했어. 네. 공비랑 공차가 중급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걔네들은 식 쓸 때 그냥 똑같이 쓰면 돼요? 이렇게 써야 돼요. 하나 따로 쓰고 그 다음에 A에는 뭐 예를 들어 EN 이렇게. 그러고 정확하게는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긴 하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정확해. 3, EN 이렇게. 이게 제일 명확한 표현이야. 아, 그 일반 항이 걔가 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항이에요. 이게 일반항인 거야. 이게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이것도 일반항인 거야. 수열에 그 일관된 규칙이 없어도 돼. 전혀 상관없어. 이것도 일반항인 거야. 상관없어요. 이런 것도 있어, 많이. 굉장히 많아. 작년까지는 계속 킬러로 나왔던 유형인데 올해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올해 6월에 한 번 안 나왔거든, 킬러로 얘가.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게 어려워요, 많이. 노가다 좀 많이 해야 돼. 자, 얘들아, 이제 일어나자. 마지막 개념 보겠습니다. 이거 좀 어렵습니다. 꽤 어려워요. 이거 잘 봐야 돼요. 되게 어려워. 진짜로. 이거 해서 여러분 꼭 부자 되세요. 알겠죠? 원리합계 해가지고.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원리 합계 자음동화 됐죠? 원, 이게 뭐냐면 원금이고요. 원금. 리, 얘는 뭐냐면 이자입니다. 이자.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구하려는 거야.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고 진짜야.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자 계산법에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죠? 달리법이랑 복리법. 그거 뭔지 알아요? 처음 들어봤어? 이자 계산에는 자 갑자기 경제학인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최근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달리법은 안 씁니다. 왜냐면 너무 손해가 커서 그래. 고객이. 단리법이라는 게 있고요. 복리라는 게 있습니다. 단리니까 이자가 한 번만 붙는다는 뭔가 그런 느낌일 거고, 복리니까 여러 번 계속 붙는다는 느낌이거든.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넣었는데 이자율이 1%야. 그럼 내년에 얼마 준다는 거야? 10,000원 준다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죠? 은행에다 돈 넣었을 때? 그래서 만약에 이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율이 얼마 할까? 3%라고 한번 해볼게요. 3%. 근데 내가 100만 원을 딱 넣었어. 100만 원. 내가 여기에다가 100만 원을 넣었잖아. 달리법으로 1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 100만 원이 내년에 얼마가 되어 있냐? 103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면, 자, 여러분 근데 단리법은 잘 안 써가지고 사실 뭐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면 100에다가 100 곱하기 이자율 3%니까 100분의 3이겠죠. 요거를 더해준 거야. 맞겠나? 소금물 뭐 이런 거 할 때 비슷한 거 보시지 않았나? 그런 느낌. 원래 있던 100만 원에다가 3%가 붙은 거니까 100분의 3을 100만 원에 곱한 만큼이 더해지는 거야. 이게 1년 차고요. 2년 차에는 어떻게 되냐?
얼마 되게 이게? 이게 106만 원이 됩니다.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 이 전 103만 원에다가 얼마가 더해진 거냐면 그냥 첫 해의 이율을 그대로 계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이미 첫 해에 내가 3만 원 넣음으로써 이자가 3만 원이 돼버렸잖아. 그럼 이 3만 원을 그대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냥. 이게 달리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넣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맨 첫 해에 넣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맨 처음에 100만 원 넣었으니까 이때 이자 3만 원. 그럼 내가 평생이 지나더라도 이자는 3만 원인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달리법이고요. 복리법의 경우는 이게 계산이 달라요.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신에 많이 나옵니다. 100만 원 넣었을 때 첫 해에는 얼마가 되냐면 똑같이 103만 원이 되거든. 근데 두 번째 해에 얼마가 되냐면은 이게 103만 원에다가 얼마가 더해지냐? 여기다가 다시 3%를 하는 거야. 이거 뭔 말인지 이해되나? 여기다가 다시 3%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게 더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달리법보다 이자가 훨씬 많이 붙겠죠. 더 많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더 많이 붙는 거야. 달리법보다. 근데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자면 처음 이제 103만 원은 이거였을 거야. 100만 원에다가 100 곱하기 100분의 3.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100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3이 곱해진 거 맞겠나? 원래 내가 있던 100만 원에다가 그 100만 원 플러스 이자 3%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 이때는 이게 되거든? 얘는 뭐냐면 똑같아요. 103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3 똑같이 하는 거겠지. 뭔 말인지 이해됐나? 앞에서 한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야. 똑같은 거. 근데 이 103이라는 게 애초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103이라는 게 애초에 1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3이었단 말이지. 애초에 103이라는 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된 거 맞겠나? 애초에 103이 1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3이거든? 근데 거기에다가 또 한 번 얘가 붙은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나? 그러니까 얘가 새로운 원금이 되는 거야. 새로운 원금. 한 번만 더 가볼게. 여기서 한 번 더 가잖아. 그럼 이때 원금이 얼마냐? 이때 원금이 얘라는 겁니다. 이때 원금이 애초에 100 곱하기 100분의 103으로 쓸게요. 100분의 103의 제곱이야. 이게 이미 원금이거든? 여기서 또 한 번 3%가 붙어요. 또 한 번 3%가 붙어. 그러면은 얘는 다시 한 번 여기다가 이걸 곱하는 게 맞겠나?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얘가 다시 한 번 원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한 번 3%를 붙이는 거지. 그럼 그게 원금에다가 3% 붙인 거. 1 더하기 100분의 3. 그게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 100 곱하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하세요. 시간 좀 드릴게. 그러니까 1년이 쌓일 때마다 이자율이 제곱으로 붙는다는 거예요. 얘는 제곱으로 안 붙었거든. 그냥 3만원씩만 딸랑딸랑 붙었거든. 근데 얘는 3만원 이상씩이 계속 붙습니다. 그 가격에 계속 3% 붙는 거야. 현대 자본주의는 전부 다 이거예요. 무조건 복리법이야.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게 얘는 등차 수열이야. 왜냐? 1년 넘어갈 때마다 그냥 3만원 붙거든. 그러니까 3만원씩 계속 더해지는 상황인 거고, 아래는 어떻게 되냐? 1년이 지날 때마다 100분의 103이 계속 곱해지는 형국인 거야. 지금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얘 같은 경우는 3만원씩 그냥 맨 처음에 꼬라박았던 이 돈에 대한 이자가 계속 더해지기만 하는 거고요. 복리법의 경우에서는 이자가 계속 새롭게 만들어져서 붙는 거야. 왜냐면 얘네를 또 다른 새로운 원금으로 보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원금이니까 거기에 또 3% 붙이고, 그럼 늘어난 거에다가 또 3% 붙이고, 또 3% 붙이고, 계속 3% 붙이는 거야. 뭔 소린지 알겠나?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100만 원에다가 10%라고 해볼게요. 그럼 100만 원이 얼마가 됐냐? 110만 원이 되고, 다음 해에는 얼마가 되냐면 얘에다가 얘 10%가 또 붙는 거야. 그럼 110만 원에다가 얘 10%니까 121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얘 10%가 또 붙는 거야. 그러면은 121에다가 12.1 이렇게 더하라는 소리입니다.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거가 다시 한번 원금이 돼서 얘의 10%를 다시 계산하자는 거야. 이게 복리법이고, 단리법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110, 120 벌써 차이 난다, 그쵸? 130, 140 그냥 맨 처음에 있었던 10만 원이 계속 붙는 겁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생각보다. 10%가 되면 말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그걸 봤는데, 그 송은이 씨 있잖아. 송은이 씨가 20년 전에 내가 깜짝 놀랐는데 이자율 20%짜리 상품을 가입을 했대. 이게 100년이 지나면은 지금 얼마라더라? 한 8억? 8억이라 그랬나? 근데 100년이 지나면 이게 828조가 돼 있대. 이게 얼마나 빨리 늘어나는지 보여요, 이거? 100년이야. 1년에 20%거든? 얘가 20%씩 늘면 100년 후에 828조가 된대요. 몇 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러분, 복리법이 굉장히 빠르게 붙습니다. 그래서 3%, 4%만 돼도 진짜 높은 거야, 이자율이. 은행에서 매일 전화가 온대. 제발 해지 좀 해달라고. 전화 안 받고 있대요. 이건 하여튼 거의 진짜 몇백 조가 된대요. 100년이 지나면. 그렇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고요.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직접. 부럽지 않아? 근데 100년 후에 그 사람 없을 거 아니야. 무슨 소용이야, 그러면. 아들, 딸들이. 근데 그것도 문제인 게 828조를 누가 줄 수 있겠어? 은행에서 어떻게 줘요, 828조를. 은행 바로 파산되고 우리나라 망하는 거야,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아, 진짜로. 만약에 그거 진짜 줘야 되면 우리나라 바로 망하는 거임. 자, 그래서 이 복리법 계산을 해볼 텐데, 단리법 계산은 쉽습니다. 근데 이거 잘 볼게요.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진짜 어려워. 6번에 2번 한번 볼 거야. 6번에 2번. 자, 200만 원을 연이율 5% 매우 높아요. 5%로 나도 이런 거 하나 가입하고 싶다. 20년 동안 예금을 한대. 200만 원을 얼마가 돼 있을지 한번 볼게요. 자, 원리합계는 제가 시작하자마자 얘기하겠습니다. 세팅이 매우 중요해. 세팅을 먼저 꼭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1년 초, 2년 초 이런 식으로 세팅을 쭉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3년, 4년까지 쓸까? 4년 초까지만 써볼게. 처음이니까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거 어려운데 시험에 거의 무조건 나오거든? 그러니까 꼭 알아야 돼. 이게 지금 문제가 살짝 애매하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써져 있는 것도 보여줄게. 일단 보세요. 일단은 이렇게 돼 있는데 1년 초에 200만 원을 넣은 거야. 자, 보시면 매년 넣는다고 돼 있죠. 매년 넣는 거야, 매년 20년 동안 매년 200만 원씩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첫 해에 집어넣은 200만 원이 얼마가 되어 있겠냐?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이 200만 원은 200 곱하기 1.05 이렇게 돼 있는 거 맞겠나? 200만 원에다가 플러스 이자 5%만큼. 한마디로 200 더하기 200 곱하기 0.05거든? 근데 그걸 그냥 한 방에 쓰시면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쵸? 근데 얘가 지금 복리로 붙는단 말이야. 그럼 얘가 다시 한번 원금이 되면서 3년이 됐을 때는 얘가 200 곱하기 1.05에 제곱이 되는 거 맞겠나? 왜냐면 여기에다가 전체 1.05로 다시 곱해줘야 되거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년이 됐을 때는 그럼 또다시 200 곱하기 1.05에
3승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날 거야. 자, 근데 제가 상황을 조금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20년이 지나서 이 사람이 이제 돈을 찾을 건데, 돈 찾는 타이밍이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연초에 찾을 수도 있고요, 연말에 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 근데 보통 이제 돈 넣는 시점은 연초예요, 연초. 연초에 돈을 넣고, 20년 초에 찾을 거냐, 20년 말에 찾을 거냐,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거야. 근데 이거의 차이가 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잘 봐봐. 자, 얘가 이렇게 또 합니다. 그래서 쭉 가요. 19년 초까지 왔어. 그럼 첫 해에 넣은 200만 원이 얼마가 되어 있냐? 200 곱하기 1.05에 18승 되어 있는 거 맞겠나? 왜냐면 요거 보시면 돼. 4년 초에 3, 3년 초에 2, 19년 초에 18. 그럼 얘가 20년 초가 됐을 때는 이 돈이 200 곱하기 1.05에 19승이 되겠죠. 첫 번째 그냥 20년 초에 뺀다고 해볼게요. 일단 이거 냅두고 20년 초에 뺀다고 해볼게, 돈을. 20년 초에 돈 넣자마자 바로 빼는 거야, 그냥. 그러면은 내가 첫 해 1년 차에 집어넣은 200만 원은 무려 이만큼 불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년 차에 내가 돈을 넣었어요. 2년 차. 2년 차에도 똑같이 200만 원 집어넣는 거야. 매년 넣는 거야, 매년. 그럼 얘는 얼마가 되어 있겠냐? 3년 차에 200 곱하기 1.05에 1승이겠다, 그쵸? 똑같은 느낌 보이시지? 그럼 쭉 갔어. 얘 20년 초에 얼마가 되어 있냐? 이게 되어 있는 거 맞겠나? 이자 한 번 덜 받을 거 아니야. 2년 차에 넣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3년 차에 넣은 건 얼마가 되어 있겠냐? 느낌 오시죠, 이제? 그러면 얘도 똑같은 과정 쭉 거치는데 계속 이자를 한 번씩 덜 받을 거야. 왜냐면 1년씩 더 밀어서 넣고 있으니까. 그럼 이때 가격은 200 곱하기 1.05에 17승일 겁니다. 그러다가 19년 초에 집어넣은 돈은 얼마가 되어 있겠냐? 200만 원 집어넣었으면은 얘는 200 곱하기 1.05에 1승이 되어 있을 거고, 마지막 20년 초에 집어넣은 돈은 그대로 200만 원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나,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각 해마다 집어넣은 돈들을 따로따로 일단 계산을 하는 거야. 따로따로 봤을 때 그 금액들이 각각이 얼마가 되어 있겠는가.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 돈 다 합쳐서 얼마냐는 거지. 그치? 얘네를 싹 다 합쳤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냐는 거잖아. 얘네를 다 더한다는 소리고. 그럼 이게 뭐냐?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자, 봐봐. 200 더하기, 거꾸로 봐봐. 200 더하기 200 곱하기 1.05, 200 곱하기 1.05의 제곱, 200 곱하기 1.05의 세제곱 쫙 더하는 거잖아, 그치? 공비가 얼마냐? 1.05고요. 초항 얼마냐? 첫째 항 200이고 개수 몇 개게? 19개야, 20개야? 19개야, 20개야? 20개. 20개입니다. 왜냐면 0승부터 19승까지니까. 0부터 19까지. 20개야. 그래서 이때 금액 S는 얼마가 되냐? R-1. R이 얼마냐면 1.05예요. 1.05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200 곱하기 1.05에 몇 개냐? 20개 빼기 1. 이게 답입니다. 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에요. 총 금액. 뭔 말인지 이해되나, 이거? 자, 이거 꽤 어려우니까 좀 천천히 생각을 해봐. 이거 시간을 좀 줄게. 이게 얼마냐, 이거? 나도 이 돈 갖고 싶다. 0.05분의 200 곱하기 1.05의 20승이 2.65. 1.65. 그러면은 4,000 곱하기 1.65. 그쵸? 배고파. 10분이니까. 6
6천, 거의 6천 넘네. 6,400 얼마네. 그러니까 이자로만 2,400을 벌었네요, 이 사람은. 무려 5%가 되니까. 200만 원씩 넣었는데 이자로만 2,400을 번 거야. 이게 되게 커요, 생각보다. 그래서 부럽죠? 나도 2,400 누가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근데 이제 내가 아까 전에 연초냐 연말이냐 이게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 그 되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연초가 아니라 연말에 받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1년을 더 묵히는 거야, 이 돈을. 그러면은 이자가 한 번씩 더 붙겠죠, 얘네들이. 그치? 그러면 이 금액이 어떻게 될 거냐. 자, 1년이 지났으니까 200 곱하기 1.05에 20승이고요. 얘는 200 곱하기 1.05에 19승이고, 아, 괜히 지웠다. 그냥 그대로 갈걸. 얘는 200 곱하기 1.05,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다 똑같거든? 유일하게 뭐만 바뀌냐? 첫째 항만 바뀝니다. 공비 똑같죠? 당연히 똑같아. 공비 당연히 똑같아. 개수 당연히 똑같아. 근데 단 하나 뭐만 바뀌냐? 첫째 항만 딱 바뀌어요. 근데 이게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세팅 다 해놓고 하나하나 그냥 써보시면서 하는 걸 매우 추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1년 지났을 때 합계 구해보시면은 1.05 마이너스 1분의 200 곱하기 1.05 곱하기 아까 전에 2.65 빼기 1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 얘가 4,000에다가 아까 거에다가 1.05배 되겠죠. 그러면은 4,000에다가 1.65에다가 0.05 1.05 그럼 아까 6,420인가 그랬으니까 6,420에다가 1.05 뭐 이런 식으로 뭐 계산하면 되겠죠. 300이 더 붙네, 무려. 그쵸? 맞나? 1년 만에 300 벌기. 이렇게 하면 1년 만에 300 버는 거야, 그냥. 20년 지나면. 부자 되세요, 여러분. 하여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원리합계라는 게 결국은 등비수열의 합골로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이 합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 여기까지 해서. 괜찮으면 넘어갈게요.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냥 이 금액을 구하라고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해서 모은 돈이 얼마다. 그럼 내가 매년 얼마를 넣어야 되겠는가. 이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얘가 이제 미지수인 경우. 또는 몇 년 동안 넣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등등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첫째 항, 개수, 공비 얘네들이 막 물음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가지고 등비수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좀 기본 문제 3번 문제 한번 해볼까? 3번 문제. 이거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등비수열 쓰는 거 연습 한번 해보시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제 기본적인 뭐 연습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지만 완전 정석대로 풀겠습니다. 완전 정석. 그냥 AN 이렇게 잡고요. 2분의 1 곱하기 R의 N-1승. 그 다음에 그냥 이거 하나하나 구하는 거지. A3는 얼마냐? 2분의 1 곱하기 R제곱. A4는 2분의 1 곱하기 R3승. A5는 2분의 1 곱하기 R4승. 계산하면 끝입니다. 계산하면 공비 나오고요. 대입해서 계산하면 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걸 보여준 게 등차 수열도 그렇고 등비 수열도 그렇고 똑같지만 어쨌든 그 일반항만 정확하게 잘 활용을 하시면은 대부분 문제는 다 너무 쉽게 풀리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관건은 그거잖아. 시간 줄이기, 사실. 그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저번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린 거예요. 4번 한번 해볼까? 4번. 오늘따라 다들 참 힘들어 보이시네. 자, 여러분 이거 해볼게요. 이게 사실 안 어렵다는 게 이게 뭔 소리냐면은 잘 봐봐. 그냥 내가 정석 방식대로 그대로 풀어볼게. 진짜 안 어려워. 잘 봐. A2 곱하기 A4 제곱이 1이래. A2는 AR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겠어요? A2는 AR 이렇게 써도 되겠나? 저거 보면 돼.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A2는 첫째 항에다가 R 한 번만 곱해진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고, A4는 AR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겠죠? 요거 계속 봐봐. 계속 보면 돼. 내가 보라고 써놓은 거야. 당연히.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 A 세제곱 곱하기 R의 7승이 1이야. 그럼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냐? A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R의 마이너스 3분의 7승이다. 이거 맞겠나? 맞긴 하지 않나?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자, A 세제곱은 물론 나는 이렇게 안 풀긴 해요. 이거거든. 이건 맞지? 양변에 아래 7승 나눠주면. 그러면 여기서 양변에 세제곱근 해주시면 얘 어차피 홀수니까 세제곱근은 내 맘대로 해도 상관없잖아. 뭐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겠죠? 맞나요? 지수 때 했던 거? 맞나? 이렇게 해도 되겠나? 그러고 이제 그냥 계산하는 거야. A3의 5제곱은 A5의 P제곱이라고 하니까 A3는 뭐야? AR의 제곱의 5제곱이 될 거고, A5의 P승은 AR의 4승의 P제곱이 될 텐데, 요 A 대신에 이거 그냥 집어넣고 그냥 계산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긴 합니다. 뭐 안 될 건 없어요. 안 될 건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R에 이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5승은 R에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7, 12 마이너스 3분의 5의 P승. P 나왔잖아, P. P 얼마야? 마이너스 1인가? 아, 이게 플러스죠. 이렇게. 그럼 P는 뭐 마이너스 1 나왔잖아. 나오긴 한다고? 나오긴 한다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공비와 일반항이 보통 여기서는 곱으로 나타나 있잖아. 공비와 첫째 항이 항상 등비수열에서는 공비와 첫째 항이 곱으로서 표현이 되어 있거든. 그러면 당연히 언제나 서로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냐, 첫째 항과 공비를 서로에 대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냥 언제든지 나타낼 수 있어. 이거 그냥 대입하시면 그냥 답은 나와요. 당연히 나오는 거긴 해. 근데 이제 좀 간지나게 풀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A 3승 곱하기 R의 7승이 1이다. 그죠? 근데 얘는 이제 뭐라고 쓸 수 있겠냐면, 이거는 여러분 조금 많이 복잡하긴 해요. 약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나 싶은 거긴 해. 이건 진짜 이걸 어떻게 생각하나 싶은 거긴 해. 이렇게 되거든?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A3의 세제곱 R은 1이라는 거야. 뭐 이거 맞겠나? 그럼 무슨 짓을 하시냐면, 주어진 식을 이렇게 바꿔요. 이건 뭐 답제도 답제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바꾸면 얘가 R제곱분의 1이 되거든? 맞겠나? R제곱분의 1 되겠는 거 맞나?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왼쪽으로 보내고 나눠서 얘를 일로 보낸 거야. 왜냐면은 얘가 지금 R에 마이너스 2승이거든? 얘가 지금 R에 마이너스 2승이란 말이야. 왜냐면 A3의 세제곱이 R에 마이너스 2승이에요. 마이너스 1승이지. 마이너스 1승. 근데 이게 A5거든. 그럼 P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약간 이런 건데, 어떻게 하냐의 근거를 들어보자면은 이제 요게 있겠죠. 내가 결국은 A3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야 되니까, 주어진 식을 A3와 관련된 식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거지. 근데 얘를 A3와 관련된 식으로 바꾸려면, 요렇게 바꿔야 되겠다 이거지. AR의 제곱에 3승. 뭐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요렇게 해보셔도 되고 요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이런 거 하시려면은 진짜 경험이 많이 쌓이긴 해야 됩니다. 되게 많이 해봐야 돼요, 이것저것.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시면은 해결이 됩니다. 자, 넘어가가지고 8번 한번 볼게요. 8번. 자, 등비수열에서는 뭔가 수들을 나눠놓는 게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지. 근데 그냥 나누는 것도 많이 나오지만 더해서 나누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게 4라는데 물론 당연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모르겠으면 그냥 일반항 다 때려 넣으세요. 그러면 나와요. 무조건 나오긴 해. 무조건 나오거든. 모르겠으면 그냥 때려 넣으면 돼. 그러면 나오는데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자, A1이랑 A3랑 몇 칸 차이 나냐면 2칸 차이 나는 거 맞겠죠. 그럼 이 A3는 A1 곱하기 R제곱인 거 맞겠나? 맞겠나? A3는 A1에다가
공비를 2번 곱한 겁니다. 2칸 간 거니까. 그 다음에 A4는 그러면 A2에다가 공비를 2번 곱한 거 맞겠나? 오케이? A4는 A2에다가 공비 2번 곱한 거죠. 그럼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이게 이거라는 거 맞겠나? 뭔 말인지 이해돼요? A3가 A1 곱하기 R제곱이 되고 A4는 A2 곱하기 R제곱이 되니까 A1 더하기 A2로 싹 묶어주면은 위의 식이 A1 더하기 A2 곱하기 R제곱이 될 거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샥샥 약분되면서 R제곱은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뭐 문제 끝이긴 하죠. 요거 이용해가지고 R 구하고 그 다음에 A 구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R이 풀마인데 둘 중에 뭐겠느냐 하면 이제 플러스 이거든. 왜 그러냐면 여기 앞에 모든 항이 양수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모든 항이 양수. 그래서 등비수열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나오니까 만약에 R이 양수잖아. R이 양수야. R이 양수면 둘 중 하나입니다. R이 양수면 얘네들이 항상 플러스거나 항상 마이너스만 나와요. 공비가 만약에 양수면 등비수열의 값은 항상 양수거나 항상 음수만 나올 겁니다. 그렇겠지? 계속 양수를 곱하는 거니까 부호가 안 바뀌어요. 등비수열의 부호가. 이걸 이용한 평가원 문제가 하나 있었어가지고. 근데 만약에 공비가 음수잖아. 공비가 음수면 반드시 풀마 이렇게 나옵니다. 풀마거나 마풀이거나. 그렇지 않겠나? 공비가 음수라는 건 그 값이 한 번 곱해질 때마다 부호가 뒤집힌다는 소리겠죠. 부호가 계속 뒤집힙니다. 그래서 공비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요 상황들이 확실하게 나눠져요. 얘는 이제 뭐 교대수열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교대수열.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 공비는 양수긴 해야 된다는 거야. 최소한 공비는 양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2번 한번 해볼까? 해볼 수 있겠나 이거? 12번. 저번 시간에 이렇게 새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방식대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겁니다.
맞나? 지금까지 한 거? 자, 어떻게 했냐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새로운 수열 하나 만듭니다. bn이라는 수열을 하나 만들어요. b1부터 b10까지. 그럼 이렇게 만든 상황에서 bn을 이렇게 잡는 거야. b1 곱하기 아래 n-1승.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2 곱하기 아래 n-1승 이렇게 될 거고, b10이 32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냥 지수법칙 따라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구하라는 게 뭐야? 3 로그 2의 A3? 3 로그 2의 A3인데 얘는 뭐가 되냐? 3 로그 2의 자, A3가 얼마냐면은 여기서 하나씩 밀립니다. 번호가 밀려요. 하나씩. B4가 됩니다. B4.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냐면 3 로그 2에 B4니까 여기다 4 집어넣으라는 소리겠고, 2 곱하기 2에 2에 아니지 아래 3승. 천천히 할게요. 아래 3승.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냐면 3 곱하기 로그 2에 2 곱하기 아래 3승이니까 2에 3분의 4승. 그럼 이제 이거 7이죠. 왜냐면 얘가 2의 3분의 7승이니까 2의 3분의 7승이라서 로그 2랑 2 없어지면서 3분의 7 나오고 앞에 3 곱해서 7. 잠깐 쉬었다 하자 얘들아. 10분 쉬었다가 53분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